안녕하십니까. 기독교 교계 이슈를 분석하고 명쾌한 대안을 제시하는 시사 기독교 아고라 방송 TV 토론 사회를 맡은 윤정환 기자입니다. 장로교 장자교단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예장 합동 교단총회가 지난 9월 셋째 주 22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열렸습니다. 이번 99회 예장 합동 교단 총회의 최대 이슈는 교단 소속 내에 총신대학교 재단 이사회 정관 개정권과 총장 인준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총회 측에서는 제99회 총회 결의 중에 학교법인 재단 이사회 이사 임기 제한 규정에 대한 이사회 정관을 개정하라고 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결의가 있은 후에 지난 10월 1일에 총회는 재단 이사회의 제99회 총회 결의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총신대학교 재단 이사회와 총회와의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예장 합동 총회와 총신대학교 재단 이사회와의 갈등과 대립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재단 소속 내에 있는 재단 이사회의 학교와 종교재단 총회와의 갈등과 대립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 기독교 아고라 방송 TV 토론에서는 법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예장 합동 총회와 총신대학교 재단 이사회와의 갈등과 대립의 문제를 토론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에 임해 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장춘 법학박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장춘입니다. 황규학 법학박사 나오셨습니다. 예, 황규학입니다. 오늘 토론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서 유장춘 박사님께서는 총회 측의 주장과 입장을 대변해 주시겠고요. 황규학 박사님은 총신대학교 재단 이사회 측의 주장과 입장을 대변하여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장춘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유 박사님께서 총회 측 입장이니까 총회 측 입장에 대한 것을 먼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먼저 총신대학교의 이사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 제도 자체가 총회의 지시를 따르도록 아주 애써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노회에서 파송한 운영이사가 있고 약 140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또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법인에 맞춘 재단이사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재단이사는 몇 분으로 이렇게? 재단이사는 15명. 아, 15명. 현재 15분입니다. 15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군요. 그러면 이제 그 총장 선출이나 재단 이사회 선출 이제 그 과정은 어떤 절차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 질문이 바로 운영이사와 재단이사의 관계를 잘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즉 이제 그 총장 후보를 받아서 바로 공천위원회가 있는데요. 공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운영이사 임원과 네네. 그리고 재단이사 전체가 네네. 공천위원회로 구성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거기서 공천을 하죠. 그러면 그 공천한 후보를 운영이사회에서 선출을 합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운영이사에서 규칙대로 선출을 한 다음 재단이사회에서 다시 추인하는 형식으로 재단이사에서 다시 선출을 해서 네네. 이제 총장을 선출하는 겁니다. 재단 이사장, 재단 이사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출이? 아, 재단이사는 방금은 이제 운영이사의 총장에 대한 그 말씀하셨죠. 지금 총장이 어떻게 추천을 받았고 네. 어떻게 선출이 되고 취임하는 것까지 네네. 지금 말씀드렸고 네네. 지금 다시 질문하신 대로 재단이사들은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러면 재단이사도 추천을 받아서 네네. 그래서 운영이사 규칙에 네네. 사실 우리 교단은 운영이사가 크고 그 안에 재단이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운영이사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장이 되고 네네. 재단이사장님이 부이사장이 되는 구조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 큰 틀에서.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시 추천을 한 다음에 아까 네네. 그 공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네네. 한 다음에 네네. 운영이사회에서 네네. 선출을 해서 네네. 똑같이 재단이사회에서 다시 아까 말씀드린 절차로 또 선출을 해서 네네. 바로 교가부에 등록을 합니다. 아, 그런데 네. 재단이사라고 하는 이 큰 틀 안에 네. 개방이사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개방이사요. 예. 네네. 개방이사란 네네. 황 박사님 아세요?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는지? 예, 이거 어떤데? 예. 이사의 어떤 투명성, 공정성. 이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네. 이제 워낙 이제 이사회가 부패하니까 외부에서 개방 이사를 넣어서 또 이제 투명하게 그러니까 이제 하는 그런 제도로. 외부 예. 인사들 중에 예. 네. 다시 정리 잘 말씀해 주셨고요. 네네. 사립대학의 투명성을 위해서 네네. 학교 구성원들, 즉 네네. 학생과 교수와 동문들이 네네. 학교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 그렇군요. 그래서 개방 이사 제도를 두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 학교는 그 개방 이사 제도에 따라서 예. 2007년도에는 바로 대학 평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네네. 아까 말씀한 운영이사에서 뽑은 다음 재단이사에서 다시 뽑아서 취임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2011년도에는 네네. 사립학교법에는 종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으라고 되어 있고요. 네. 총신정관은 총회로부터 추천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제가 주장하는 바는 총회 당시 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네네. 운영이사에서 선출하지 않고 네네. 바로 재단이사에서 선출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하자가 저는 있다. 대단한 흠결이라고 봅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99회 총회에서 예. 지난번에 그 총신대학교와 관련하여서 결의를 했는데요. 네. 어떤 결의가 있었죠? 크게 약 3가지가 되는데요. 네네. 뭐냐면 70정년제. 네, 우리 70. 총회는 78회 약 20년 전에 70정년제를 채택했고 네네. 98회에 바로 다시 정년제를 또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 총회 산하 기관, 즉 네. 총신대학교도 포함된다. 네네. 포함해야 한다. 네. 포함된다라고 결의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아시는 것처럼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정관에 예, 예. 우리 총신대학 정관에 70정년제를 삽입해라. 네네. 그리고 현재 정관은 네네. 사립학교법은 재단이사 임기를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 우리 학교는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4년으로 되어 있고 돼 있는데 이제 총회 결의가 95총회, 96총회, 97총회 비슷한 내용으로 98총회에서 연속해서 네네. 재단이사 임기를 4년으로 하여 네네. 한 번만 연임하도록 결의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번 헌의안에는 네네. 재단이사 임기를 4년으로 하여 네네. 한 번만 연임 네네. 또
중임할 수 있다. 아. 단 소급하여 적용하며 개방이사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결의와 네네. 개방이사 추천위원을 네네. 총회 또는 총회 실행위원회에 둔다라고 하는 결의와 네네. 세 번째 결의는 바로 이 총회 결의가 지켜지지 않고 총장이 선출된 것에 대하여 네네. 운영이사장님, 재단이사장님, 운영이사들, 재단이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결의가 있었고요. 네네. 그것에 대해서는 바로 특별위원회를 네네. 조직했습니다. 네네.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 총회 측에서 예, 재단 이사회 측으로 지난 10월 1일부로 네, 그 결의한 사항에 대해서 시행해라. 예.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취재 결과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황 박사님의 이야기를 먼저 좀 들어보면 좋겠어요. 재단 측에서는 이사회 측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이제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네네. 또 총회에서는 또 교단 산하 직영 신학교이다 보니까 네네. 총회의 어떤 주도권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네네. 실제로 이제 결국 이제 종교의 자유 게임이고 결국 이제 재단 법인과 비법인 사단 간에 이렇게 게임이 되는데 네네. 이랬을 경우 네네. 이제 법적으로 가게 된다면은 비법인 사단이 법인을 또 사실 이기기 어렵고 그렇습니다. 총회에서의 그런 개념은 아까 유 박사께서 또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상 이제 법적인 개념보다 선언적인 의미, 가능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한적인 의미밖에 안 되지. 권고 사항이지. 이게 굉장히 법인이 뭐 사실상 재단이사회 측에서 우리는 국가법을 따르겠다, 안 네. 따르겠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막을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예. 좀 예. 이제 한국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요. 네네. 말하자면 사립학교를 개인이 투자해서 설립할 수도 있고 네네. 회사가 투자해서 설립할 수도 있고 네네. 교단이 투자해서 설립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인을 통해서 딱 구성되는 한 학교 법인이 되는 한 개인 거라 하더라도 내 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사유재산이 아닌 네네. 거예요. 그렇죠. 회사 거라 하더라도 회사 게 아니고 종교에서 설립했다 하더라도 그 종단 것이 아니라 그 재단 이사 내에서 네네.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다가 보니까 예. 사립대학 같은 경우 설립자가 할 수 있는 게 이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사장이 되고 네네네. 이사회 안에서 자기의 지분을 확보하는 거죠. 네네. 법은 이처럼 네네. 학교 법인 재단 이사의 뜻대로만 된다는 거예요. 네네. 투자자고 교단이고 힘을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네네. 명확한 현실이고 이 현실 앞에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실천하도록 하느냐 네네. 토론되어져야 네네. 우리 한국 교회 모든 교단이 신학대학을 어떻게 품고 가느냐 이 문제를 방향이 제시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이 총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총회 소속 내에 일단은 재단 이사회인 거죠. 예. 예. 그러나 총회에서 재단을 이제 꾸려서 재단 이사회를 만들어서 위임을 한 거 아닙니까? 재단 이사장들에게, 이사회에게? 그죠? 잘 말씀해 보세요. 예, 예. 위임했다는 말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뭐냐면은,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재단 이사회가 있으면, 어떤 재단이 있으면, 총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총회가 운영 주체가 아니고, 재단이 운영 맞습니다. 주체인 것이죠. 그게 맞다는 맞죠? 말씀이에요. 예, 예. 아까도 여기까지는 황 박사님과 저와 얘기가 틀린 게 없어요. 그렇죠. 현행 법의 체계가 그렇고 그렇죠. 법원의 판례의 경향이 딱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예. 이것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이론이 있을 수 없는 자,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99회 이 예정합동 총회에서는요. 네.
지금 그 재단 이사회에 결정을 해가지고 재단 이사회는 언제까지 총회 결의에 따르라 네. 이렇게 지금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네. 결국 그러면 재단 이사회 자체에 대한 어떤 뭡니까 개입을 한 것인데 이게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황 박사님이 이 사건과 관련된 판례를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먼저? 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양화진 선교사 묘원 사건과 네네. 또 하나는 이제 박병진 이제 교회법 학자 그 문제 사건인데 이게 이제 총신 사건을 바로 그 판례를 말씀해 주시면 더 예. 이 박병진 목사 사건은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무인과 신학계라고 해서 이거를 처분해라 이렇게 이제 처분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제 박병진 목사가 이제 소송을 제기했죠. 네네. 소송을 이제 제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는 비법인 사단이지만은 그래도 이사회라는 시스템을 갖고서 재정적으로 어떤 교단과는 독립된 단체로서 운영해왔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취소될 수 없다. 네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박병진 목사 측에 이제 손을 들어줘서 네네. 재정적으로 이렇게 교단과 달리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면은 얼마든지 이거는 처분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된 사례가 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양화진 이제 선교사 묘원 사건인데 여기랑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 그쪽 재단 측이랑 이제 유니온 선교사들 유니온 교회 측이랑 이제 서로 이제 소송이 붙었는데 결국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 측이 이제 다 이겼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예장통합 같은 경우도 거기에 이제 개입을 해서 이제 이사들의 임기가 이제 다 끝나게 되니까 이제 새로운 각 교단의 대표자들로 있어서 이사를 파송해야 됐는데 실제로 이제 100주년 기회 측에서는 이제 각 교단마다 이사 파송을 받지 않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해서 이사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결국은 이제 법원에서는 이러한 이제 법인의 결정을 또 수용했고 유니온 교회 측이 이제 소송에 이제 패소하게 된 또 실제로 예장통합도 여기에 어떻게 법적으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게 됐습니다. 네네. 이제 여기에 이제 궁극적인 문제는 오늘날 이제 그 개교회와 이제 교단 간의 그 문제를 이제 볼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교회 그 재산의 주체를 네네. 교회 모든 재산 소유권을 교단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끝까지 이제 싸우게 된다면은 법원은 이제 반드시 교단 손을 들어주게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미국 교회는 교단에 가입할 때 모든 재산을 교단에 신탁한다는 신탁 조항에 따라서 개교회가 교단의 재산을 신탁하게 되니까 법원은 이제 교단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단과 교회의 관계가 단지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다 보니까 법원이 이제 교단 측에 손을 들어주지 않고 요새 같은 경우 이제 재적의 이제 3분의 2 이상 모인 측에 이제 뭐 이탈 측이든 잔류 측이든 상관없이 그쪽에 재산 소유권을 몰아주고 있는데 지금 총신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총회가 재산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은 법인 이사회가 얼마든지 총회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법인 이사회가 따로 있죠. 총신대학의 재산 소유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또 처분권도 갖고 있다 보니까 끝까지 이들이 국가법으로서 자기네들의 입지를 주장하고 계속 자기네들의 주장을 밀고 나간다면은 총회 측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저도 측면에서 이제, 저도 좀 경향교회가 있죠. 네네. 그 경향교회가 주도적으로 운영했던 신학교가 있습니다. 예, 고려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로 이사가 경향교회 교인들이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경향교회가 그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네. 그랬을 때 그 교단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냐. 네네. 우리 학교가 없어졌다. 네네. 이거 소송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제가 거기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은 소의 이익이 없다. 그 교단의 정체성에 따라서 소송을 하냐 안 하냐 다툴 필요가 없다. 왜냐? 그 고려신학교의 이사가 경향교회 교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봐야 안 된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황 박사님하고 똑같은 게 판례 경향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유 박사님도 지금 총신대학교 이 총회 측에서 좀 재단 이사 이회에 지금 그 지난번에 결의를 해가지고 개입을 해서 이것을 이대로 이행하라. 지금 이렇게 권고 사항이 아니라. 자,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황 박사님하고 판례의 경향이니까 똑같이 왔고요. 네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비법인 사단, 그렇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합니다. 네. 또 내부적으로 가보면 유지재단은 또 재산권이 있는 데가 있지만 이 총회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그렇죠. 하고 여기 총신대학교는 결국은 법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총회가 총회에서 덩치가 커도 네. 재단법인에다가 네네. 강제할 수 없다는 말에 네네. 동의합니다. 근데 다른 게 아니고 이건 황교학 박사님께서 이제 답변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유장춘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총회에서 총회 내부 자체 규정일 수는 있으나 재단 법인의 규정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네. 지난번에 예, 이제 저 중앙대학교 법학저널지에 네. 제가 사회재판과 이제 권징재판의 관계에 그런 글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대부분이 이제 대법원의 판례는 권징은 재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 기각을 시킵니다. 근데 기각을 시키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제자교회 사건이죠. 네. 그때 이제 정삼주 목사께서 이제 횡령 혐의로 인해서 이제 장로들이 이제 고발을 했는데 한선호에서는 장로들을 전부 다 이제 면직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이 이제 그걸 이제 민법에 대한 건데 이제 법원에 갖고 갔는데 보통 그 다른 이제 권징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전부 다 이제 기각을 하는데 네. 이 사건은 이거는 사회 정의에 위배된다. 뭐 목사가 당연히 횡령건이 있으면은 당연히 사회정의 차원에서 고발해야 되는 건데 고발했다고 해서 이게 괘씸죄로 면직 처리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권징재판에서 이분들이 이제 면직 취소 의결인가 이걸 해서 이제 승소를 하게 됩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봉천교회 사건 같은데 여기는 이제 총회 재판국이 이제 소수의 장로 당의원들이 이제 다수의 장로들을 이제 권징 처리한 사건인데 이제 그거는 교단 헌법에 반드시 이제 다수가 이상 있어야지 당회가 열리는데 소수끼리만 해서 이제 이것을 아웃시켰다고 해서 이걸 이제 법원에 갖고 갔습니다. 네. 1심에서는 이제 교단 헌법을 얘네가 위반했으니까 이렇게 소 제기한 사람이 승소했는데 또 2심에서는 뭐 권징은 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서 또 이제 기각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이 총신대 사항권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이 99회 총회 정치부 완전 보고안을 제가 취재하면서 제가 이것을 입수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재단 이사회는 2014년 10월 10일까지 모든 재단 이사는 정관 개정 동의서를 총회 서기에게 제출하고 2014년 10월 30일까지 총신대학교 규정을 개정하여 즉시 총신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그러면서 운영이사회는 총회 파회 후 즉시 시행하지만 단 정기 운영이사회에서 개정한다. 만약 재단 이사회에서 2014년 10월 30일까지 총신대학교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해 11월 1일 0시로 재단 이사회 전원은 총회 내 모든 공직을 5년 동안 박탈한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또 있는군요. 재단 이사장의 목사직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직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볼 때에 이것은 총회 자체 내에서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총회 재판국장도 있을 것이고 재판국도 있을 것이고 절차를 밟아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총회에서 결의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결의해서 집행해라. 권고가 아니고 집행해라.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럼 그건 이제 제 생각에는 절차상의 절차상보다도요
예,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 이제 판결문 보면은 네네네. 이제 그런 이제 결의가 있다 할지라도 네네. 이게 이제 비법인 사단에서 법인에 대해서 어쨌든 무리하게 요청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결의할 수 없는 안건을 결의했다고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보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은 뭐냐면 또 이제 실제 사례는 실제 사례가 있는데 이제 광성교 사건이죠. 광성교에서 이제 영신여고와 이제 교회와 이 사건인데 보면은 광성교에서 이제 한 20억 정도를 출연해가지고 영신여고를 이제 학교 법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교인 다수 측에서 이제 이성건 목사 측이죠. 그 측에서는 이제 교회 당회장이 영신여고 이사장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정관이 있어서 그렇게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지만은 이제 실제로 영신여고 이사회가 네네. 끝까지 뭐 김창희 목사님 이분을 계속 이제 이사장으로 계속 지금까지 해오고 있죠. 예. 근데 자체 내 교회 내 정관이 있다 한들 예. 마찬가지로 교단에서 그러한 결의가 있다 한들 학교 법인이라는 자체의 법인 정관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이걸 어떻게 침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네. 예. 제 얘기도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우리 예, 하고 예, 있는 예. 거. 저도 재단 이사 직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우리 이제 학교 정관에 네. 정관에 포함된 거는 예를 들어서 71세가 되면 우리 재단 이사의 경우 자동으로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게 돼 그건 있더라고요. 정관이 돼 있어요. 네. 재단 예를 들어서 이사에서도 예. 그게 돼 있더라고요. 즉 재단 이사회 안에 들어와 있는 법, 그 법을 가지고는 그 법을 지금 만들으라는 얘기고 제 얘기의 핵심은 재단 이사 자체를 건든다는 게 아니고요. 네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이 예. 총회 내에서 어떤 임원도 하실 수 있고 예. 어떤 상비부장도 하실 수 있고 예. 그런 직에 대해서 박탈한다는 의미고 예. 이 총회가 예. 그 다음에 재단 이사장님에 대해서도 예. 바로 이제 우리는 보면은 행정권이 있고 재판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차를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네. 아까 재단 이사장의 경우는 그 소속 노회가 그렇죠. 절차를 밟아서 하라는 그렇게 돼 있어요. 문장이 자세히 보세요. 아,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예, 예. 예. 그렇게 돼 있어요. 네네. 그거는 권징 재판의 제도를 가져야 되고 네네. 또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항변권의 주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예, 항변권은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받아들이면 이 부분은 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내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우리 규칙을 가지고 해도 하자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고 무엇보다도요. 이제 궁금하시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이게 문제인데요. 그렇죠. 저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예. 재단 이사회에서 설령 이것을 거부한다 안 듣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운영이사회에서는 이거를 이제는 이 정도 인식이 됐으면 70청년 넘는 분을 또다시 총장으로 뽑을 일도 없을 거고 또 그 다음에 뭐 이런 8년 이상 심한 분을 또다시 공천한다거나 이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 이 운영이사의 이제 이 회의록에 보니까 전에도 한번 이런 상황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98회 총회 헌의안이었었는데요. 헌의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총신대학교 재단이사의 연금 금지의 건은 헌의안대로 연임을 금지하도록 이사회 규정을 개정하는데 거수로 투표한 결과 동의자가 30명이므로 규칙 제18조에 의해 부결됐어요. 예? 네. 재단 이사회에서 이것은 이런 어떤 건의안을 운영이사에서 정확하게 부결했어요. 말씀합니다. 예, 예. 그 결의는 예, 예. 95총회 2010년도에 그렇죠. 예. 그때를 읽어드리면 예, 예. 재단 이사는 임기를 4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운영이사 규약을 개정하도록 지시하기로 가결했어요. 네네. 이미 총회가 결의했어요. 예. 결의했는데 96총회는 임기를 4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운영이사 규약을 개정하도록 다 지시했어요. 예. 그리고 97회는 재확인해서 3년 예. 연속했고 예, 예. 98총회는 좀 비슷한 문장이고요. 네네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95총회도 똑같이 지금 읽은 것처럼 똑같이 했어요. 네. 7월 15일 날 총회로부터 통지받은 재단 이사 단임제에 관한 것은 네. 현행대로 실시하기로 가결을 했어요. 네네. 2011년에. 네네. 그리고 96총회 때는
제가 보기에는 운영이사 규칙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네네. 또 97총회도 그렇게 했고요. 98총회 결의도 아까 읽은 대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계속 보니- 어기고 있다는 유 박사님.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 이게 이제 제가 입수한 것이 2014년 9월 총회 직전입니다. 18일에 총회 직전이에요. 예. 총회 직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네. 총회 직전 건데 운영위사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30명이므로 규칙 제18조에서 거부됐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이제 저를 비롯해서 적어도 법을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 네네. 한국 교단을 지켜야 할 가슴이 있어야 된다고 예, 생각하고요. 예, 예. 그런데 뭐냐면 우리 운영의사 규칙은 총회의 지시를 따른다고 특정돼 있어요. 이미 운영이사가 총회 결의를 안 따른 겁니다. 불이행한 거예요. 그런 겁니까? 거역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총장님에 대해서도 70세 정년은 안 된다고 했는데도 그러니까 불이행한 거고 거역한 거예요. 운영위사회에서. 운영이사회가 거역했고 추천한 분들은 저도 운영이사지만 거역한 거예요. 물론 이제 거역한 이유가 뭐 당연히 그분이 총신을 위해서 그분밖에 없다. 뭐 순교도 하는 판국에 뭐 그런 각오로 했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4번 이상 이렇게 지금 단임제권도 이렇게 거부하고 있어요. 아. 그렇다고 하면 이제 모든 대학이 네. 연세대학 같은 경우도 조선일보의 그 그룹이 네. 그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를 서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직을 계속 붙잡고 있잖아요. 16년 네. 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사립대학에서는 재단이사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개방이사 제도도 두는 거고 여러 가지를 두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의 충돌인 겁니다. 예. 네, 개방이사도 실제로는 이제 노무현 정권이 이제 이사의 부패와 독선을 막기 위해서 특히 이제 친인척들이 이제 많이 하는 걸 득세하게 막네. 되니까 했는데 실제로 또 개방이사도 또 자기 원하는 사람들 또 왜 가까이서 효과가 써보니까 없어버렸어요. 예, 그거 자체가 이제 효과가 없어졌고 네. 제가 여기 봤을 때 이제 아까 이제 운영이사회가 이제 계속 거부를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총신은 이제 합동 측은 보니까 이게 결의 체제가 이 3군데가 있어요. 총회라는 결의 체제가 하나 있고 또 거기서 운영- 선출해서 보면 또 운영이사회, 운영이사회 또 거기서 또 이제 일반 이제 재단법인 이사회가 있는데 근데 이런 이제 많은 결의 체제가 이제 되니까 서로 이게 이제 불일치하니까 이렇게 좀 이제 모순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데 제 생각에 여기에 대한 이제 궁극적인 문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일례로 이제 영신여고와 이제 광성교회 이런 사건 이걸 들었듯이 이게 내부에서 이사들이 내부에서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외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뭐 학교 아무 건물도 이상이 좋고 없는데. 전에 이상도 없다 이렇게 그 말을 판단하면은 오늘 다시 하고 있는 건데요. 예, 내 돈으로 학교를 설립했다 하더라도 예. 법인화가 되는 한 내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죠. 공유가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같은 아니, 것도 다 보면 그렇죠. 그래요. 마찬가지라고. 예, 그거는 이 나라의 법 예. 체계라는 거고 예. 이것은 지켜진다는 이유는 이제는 이것이만큼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운영이사회에서도 또 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또 안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또 한 번 이번 결의가 총회 결의를 위반한 운영이사와 재단이사들을 조사 처리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조사 처리는 총회 권위로 조사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보고하면 돼요. 이렇게 돼 있죠. 특별위원회는 임무와 권한을 부여하여 총회 권위로 직권 처리하여 시행한 후 총회 보고한다라고는 네, 네. 우리 운영이사 규칙이 있고요. 황 박사님 이런 얘기입니다. 네. 국가법이 말하는 재단 이사를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는 총회 내에 직분을 홀딩한다. 그리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에 대하여 홀딩한다 이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압박을 준다. 그렇죠. 네, 쉬운 말로. 근데 그게 더 재밌는 게요. 이제 전주 성덕교회 이제 사건 보면은 이제 교인들이 이제 교단을 탈퇴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단 측에서 노회 측에서 교인들 전원을 다 이제 면직 처리를 합니다. 그래 이제 교인들이 화가 나니까 이제 재산권 문제 때문에 전주지법에 이제 비성 사건으로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해요. 그때 이렇게 판결 나온 거 보면은 그 판사가 이렇게 쓴다고요. 이거 항종직의 직은 파할 수 있으나 그러나 교인 지위는 뺏을 수 없다.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제 뭐 아까 말을 안 듣는다 총회 결정에 따르지는 않는다 했을 경우에
이제 뭐 얼마든지 뭐 면직한다거나 뭐 정직이라든가 권징 그 조항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절차를 따라서. 예, 그러나 여기에서 어쨌든 법인 안에서 울타리에 있기 때문에 법인 내부에서 이사들이 또 징계 제재 조치하지 않는 이상 이분들은 계속 자기의 또 이제 직을 그거 유지할 이제 수 있게 되는 이제는 거지 무슨 이제. 자, 다시 정리합니다. 예, 이거예요. 예, 예. 항존직 즉 예, 예. 재단 이사의 정관을 바꾸라고 총회가 지시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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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나 지시는 할 수 있어요. 지시는 할 수는 있죠. 또 그렇죠. 지시는 할 수 있고. 예, 근데 써제스는 할 수 그것이 있죠. 예, 이제 선언적인 의미냐. 예. 예. 그러니까 국가법 쪽에서는 재단 이사를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그 직을 어떻게 한다는 거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나 동의하시죠? 예, 예. 운영이 그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는 총회 내의 직분은 주는 것이 총회니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단 절차를 따라서 하면 저는 그렇게 본다는 자, 말입니다. 그러면, 자, 그렇다면 그 모든 지금 현재 총회에서 결정된 이 모든 상황을 그래서 이제 지시한 상황을 예를 들어서 안 지키고 이쪽 재단 그 이사회 쪽에서 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인가요? 네, 총회 결의 효력 정지 총회 가처분.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예. 이제 이것을 냈을 때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질까요? 아니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는 거죠. 아. 총회가 이길 거라고 본다는. 총회가 그럴 아닙니다. 여지가. 자, 그러면 우리 황교익 박사님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태까지 뭐 이렇게 판결문 나온 거 보면은 전부 다 이게 총회와의 싸움 보면은 이제 이사회 측이 다 이제 승소하더라고요. 예, 보면은 이제 그 판사들이 이제 쓴 걸 보면은 이제 단지 그 내부적인 동의와 승낙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은 어떤 법적인 효력을 줄 수는 없다. 지금 쉽게- 그간의 그러니까- 동의를 잠깐만.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집어넣었을 때 그것을 법원에서는 받을 거다. 그렇죠. 이쪽에서 넣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뭐 판결문이 이렇게 나온 게 뭐 여기도 있네요. 뭐 2009 카 867 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보면 이제 다 이게 승소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봤을 때 이게 앞으로 단지 총신대학교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렇죠. 이제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단지 그 교회도 그렇고 교회와 교단 간의 관계가 이제 법원에서는 단지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적, 정신적, 영적 관계는 있지만은 예. 법적 관계는 없다. 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건데 이제 외국 교단 같은 경우 교단이 자체 재산 소유권이 있으니까 예. 이제 굉장히 아주 그냥 법적인 관계로 다 형성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교회와 어떤 교단 간의 관계도 그렇듯이 여기서는 학교와 또 교단 간의 관계 이게 똑같은데 이제 보다 어떤 법적인 관계로 뭔가 형성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지 지금 같아서는 앞으로 이보다도 더 큰 이런 분쟁 발생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죠. 제가 이제 보니까 왜냐하면 한기총 문제 같은 경우에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걸 봤거든요.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같죠. 본안 소송까지 가면은 가처분을 먼저 받아들였으면 본안 소송도 이기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이기지만 거의 이기죠, 그렇죠. 거의 이기지만 확실히 이긴다고 볼 수는 없고 네네. 그런데 제 말은 이 총회에 정말 유기감을 가져야 된다고 네. 봐요. 이 현행법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고 또 하나 교회 관련 사건을 다 읽어볼수록 느끼는 제 심정은 확립이 안 됐어요. 교회에 대한 재판 아까 황 박사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확립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계는 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총회 구성원들이 네. 가처분해서 설령 예를 들어서 총회 측이 졌다 하더라도 네. 야 총회 결의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로 가면 네. 뭐 구속될 일 없다니까요. 벌금 낼 일 별로 없어요. 그래요. 예, 예. 그 강원대학교 그 이제 김진원 교수께서도 이제 교회 분열과 이제 재산에 대한 연구를 이제 하셨는데 그분이 주장한 것은 이제 교계 정체를 주장했어요. 이제 장로교나 감리교는 교계 정체 교단이다. 그러니까 어떤 총회가 있고 그 밑에 노회나 연회가 있고 맨 밑에 이제 당회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법원이 이런 교계 정체 수직적인 구조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총회와 노회의 결정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부분 전혀 그걸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제가 봤을 때 근데 미국 법원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법원도 그렇고 대체로 보면은 재산 소유권이 있는 주체에다가 무게 비중을 둬가지고 이제 판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교단이라든가 교단의 권위를 쌓아가고 또 교단이 이제 하부 집단이라든가 또 뭐 그 교단 산하에 한 학교 법인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이니시어티브를 좀 주려면은 일단 교단이 재산권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견해를 한번 좀 말씀드린다면 어떤 그 재단을 운영해 나갈 때에 자주 바뀌는 것도 있죠. 좋은 방법은 아니죠. 아닐 수도 있다. 아니 저도 예, 인정해요. 예, 예, 아까 예. 말씀했잖아요. 예, 예. 학교 경영이 너무 지금 고도의 전문성이 예, 예. 필요해요. 예, 예. 인정한다니까요. 재단 이사장님하고도 이제 통화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재단을 운영해 나가는 데에 어떤 전문가적인 어떤 그게 없으면 아니, 인정해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인정해요. 당신이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그 재단 이사장님 혼자 개인 사유를 하려고 한다. 뭐 이런 말도 들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했더니 그것 때문에 당신이 70정년제에 재단 이사장을 그만둔다. 이렇게 그 재단 이사회법에 당신이 그걸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당신 입장은 그렇게 이 얘기를 밝히더라고요. 아니, 그 말도 그분이 능력이 있다는 것도 네네. 제가 나는 좋아하고 네네. 또 뭐 잘못됐다고 말씀도 드리지만 뭐 네네. 좋아하고 능력 있는 것도 인정하는데 이제 꼭 제 말은 나만 해야 잘한다 이런 그렇죠. 건 내려놔야 한다는 그럼요. 생각이죠. 예. 아니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게 궁극적으로 이제 어쨌든 외국식으로 이게 정년제는 철폐해야 된다. 예, 저는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를 때까지 목사들은 예언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장로들은 또 봉사를 해야 될 것이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요새 보면 이제 뭐 신성 새로 조성되는 이런 교단 보면 정년제를 다 철폐하더라고요. 자, 하여튼 하여튼 뭐 제 생각엔 것입니다. 능력 있으면 아니, 그냥 목사 죽을 때까지. 정년제는 제가 봐도 예. 그렇게 갈 확률이 많아 보입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우리가 기회 있으면 좀 다뤘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질문 한번 좀 할게요. 예. 지금 이제 우리 현재 재단 이사장 우리 유 박사님께서 보실 때에 재단 어떤 분들은 이제 재단 이사장님이 좀 아주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아주 잘하고 있다 극찬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 유 박사님께서는 잘하고 계신다고 봅니까? 아니면은 못하니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입장이 좀 남찬 질문인데.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좋아했던 간단하게 분인데요. 근데 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학교를 이만큼이라도 한 것도 그분이 현재 2003년부터 재단 이사이셨고 그리고 재단 이사장님 서기를 하셨는데 그분의 공로가 있다고 보죠. 그러나 또 하나는 현재는 우리 총시는 어떤 이론이나 반론이 없는 이건 아주 건강한 단체든지 곧 암이 걸려서 쓰러질 위기든지 둘 중 하나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이론이 없어요. 조용해요. 그러니까 아주 건강하든지 아주 위기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군요. 예. 자,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쳤으면 좋겠고요. 예, 아무리 종교단체라고 하여도 그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헌법과 규칙 그리고 사립학교법 또 학교 정관, 민법, 형법은 준수해야 합니다. 분명한 입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라고 하여 강요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며 법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예장합동총회와 총신대학교 재단 이사회가 지혜를 모아서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서로의 합일점을 찾아서 원활한 총신의 운영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